삑삑삑삑. 강미자 여사는 비밀번호를 거침없이 눌렀습니다. 벌컥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표정을 구기며 엄마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엄마! 오실 때 좀 연락을 하고 오시라니까요! 이렇게 벌컥벌컥 들어오시면 깜짝 놀란다고요!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에 강 여사는 호통을 쳤습니다. 뭐야?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고 오란 말이냐? 내가 너희 아랫사람이야? 매번 허락을 받고 오게. 너희들은 어른 모실 줄도 모르니? 강 여사의 일장연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집 누가 해줬어? 내가 내 돈으로 사준 내 집이잖아. 내가 사준 내 아들 집에 허락을 받고 오라는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구나. 아들 내외는 얼굴이 썩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어머니를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들 내외는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 내외의 집에 아무 때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어머니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아들 내외는 이런 어머니와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미자 여사는 부동산으로 제법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강 여사는 기쁜 마음으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이었고 아파트를 마련할 돈은 없었습니다. 잔뜩 대출을 받고 다달이 이자의 대출금 갚으려면 빠듯할 것이 뻔했지요. 아이라도 낳아 키우려면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강 여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흔쾌히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말에 아들 내외는 매우 기뻐했지요. 아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집이나 다름없으니까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자주 오세요. 그 말이 지옥으로 가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강 여사는 집을 해주었다고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아들 내외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럼 뭐 가끔 가볼까? 독립하면 자주 못 볼 텐데 보고 싶을 때마다 보러 갈 수 있으니 잘 됐네. 그렇게 생각했던 강 여사.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불편해할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만 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주고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좀 치워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 살림을 자꾸 접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해준 반찬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는 밥을 밖에서 둘이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강 여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웬만하면 밥은 꼭 집에 와서 먹거라. 내가 반찬을 냉장고에 다 해서 넣어뒀는데 바깥 음식만 먹고 다니니? 몸 상한다. 그러면 못 써. 아들 내외는 어머니의 말씀에 곧 수긍했어요.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집밥을 먹으려고 노력할게요. 강 여사는 그때까지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아들 내외였지요. 어느 날 강 여사는 또 반찬을 채워놓기 위해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반찬이 그대로였어요. 강 여사는 아들 내외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또 맨날 외식을 해? 강 여사는 이것들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만든 반찬을 먹지 않다니 엄마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강 여사는 빈집에서 아들 내외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오늘은 집에서 밥을 먹으러 오려나 했는데 오늘도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강 여사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두 시간이 더 흐르고 8시가 넘은 시각에 마침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호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던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아있는 강 여사를 보고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강 여사는 아들 내외에게 폭포 같은 잔소리를 쏟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맨날 이렇게 외식을 하고 다니니? 그래가지고 돈은 언제 모을래? 엄마가 집도 해줘. 반찬도 해줘. 너희들은 아낄 생각도 안 해. 아들 내외는 꾸지람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바탕 폭풍 같은 잔소리가 지나가고 강 여사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근데 어머니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머니가 사주셨어도 우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누가 반찬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창 신혼이라 밖에서 기분을 내고 싶기도 하고 일이 많아 야근이 잦으니 밖에서 해결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내외의 사정을 어머니는 잘 알지 못했지요. 그래도 집을 해주신 게 감사해서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기회를 봐서 어머니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게. 아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이러시면 꼭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강 여사는 계속해서 아들 신혼집에 드나드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주말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니? 이른 아침부터 신혼집에 쳐들어온 강 여사. 그야말로 자다가 홍두깨를 본 듯 아들 내외는 깜짝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강 여사는 거침이 없었어요. 아니, 여태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얼른 일어나. 엄마가 전복을 사왔으니 지금 해줄게. 너희들 회사 다니느라 힘드니까 몸보신해주려고 아주 비싼 걸로 사왔으니까 얼른 세수하고들 오너라. 아들 내외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요. 하지만 강 여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그렇게 주말 아침부터 늦잠도 못 자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전복을 억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인내심이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어머니께 좀 말씀드려. 응. 아들은 도저히 엄마에게 연락하고 좀 오시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껄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사주신 사실상 엄마 집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아들은 아내를 달랬어요. 알았어. 지금은 엄마가 기분이 좋으시니까 나중에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다음에 또 이러시면 그땐 말해야지 하면서 아들은 이번에도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속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전복이 얹히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알콩달콩 고소한 신혼의 깨를 볶고 있었습니다. 와인도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지요. 우리 애기 만들까? 둘이 눈이 마주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려는 찰나. 삑삑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고 벌컥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 거의 누워있다가 벌떡 튀어오른 아들 내외. 아니, 어머니! 대체 이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방해를 받자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지요.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어디 큰 소리를 내? 엄마가 내일 일이 있어서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것 좀 갖다 주려고 온 건데 어디다 대고 소리를 치냐?
강 여사의 손에는 건강음료 파우치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이요. 아들은 강 여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희들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맨날 그놈의 사생활 타령이니 너희는? 아니 내가 남이야? 이렇게 남처럼 굴고 사생활 타령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너희들이 너희 돈으로 마련한 집에 가서 살라고! 강 여사는 화를 버럭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시어머니의 빈번한 침입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틀, 사흘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아내는 도저히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째려봤어요. 자신의 어머니한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 10마디는 지고 마는 남편. 아내는 그 모습에 천불이 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도저히 이 집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잠깐 친정에 좀 가 있을게.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연락하자. 아내는 그 길로 친정집에 가버렸습니다. 홀로 큰 집에 덩그라니 남은 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좋다고만 생각했던 이 집이 이제 숨이 막혀왔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짐을 싸서 나가버리고 이 집에 내가 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내 어머니에게 휘둘리기만 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아들은 결심을 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아내와 어쩌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스스로 마련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매달 내야 하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수입으로는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사기에는 불가능했어요. 뭔가 결심한 아들은 다음날 아내와 밖에서 만났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 이제 어머니가 우리 집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집을 따로 구하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넓고 좋은 아파트를 놔두고 다른 집을 구하자니 지금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좋은 집을 구하기는 힘들어 당분간 회사 가까운 곳에 원룸에서 지내면서 돈을 좀 모으는 게 어떨까? 아들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내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난 완전 찬성이야. 그렇게 아들 내외는 뒤늦게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아끼면서 목돈을 모으고 준비가 되면 집을 사기로 결심했지요. 아들은 그 뜻을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사를 나갔어요. 강 여사는 깜짝 놀랐지요.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니, 엄마가 좀 자주 찾아갔기로서니 너희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니? 강 여사는 아들의 결정에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마음을 몰라서 이러는 거니? 난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런 거다. 아들 집에 가서 참견하고 자신 마음대로 했던 즐거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강 여사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강경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저희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맞지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결심이 단단하게 선 아들의 모습에 강 여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홀로 똑똑히 선 것을 느낀 강 여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놔두고 굳이 초라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간 아들 내외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요. 처음에 집을 사줄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마음뿐이었는데 강 여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내외에게 서운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열심히 독립하겠다고 애쓰는 아들과 며느리가 그저 너무 예쁘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참 내가 좋은 아들 며느리를 두었구나. 강 여사는 마침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자식들도 그에 맞는 대우를 부모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런 자식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식을 여전히 자신이 돌봐줘야 하는 어린 존재로만 보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자신이 베푼 것을 그대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자식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의 독립에 힘이 되어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잘해도 부모 역할은 다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믿어줄 때